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준경 학생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경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오랜만이에요. 오늘 어떤 논문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네이처지의 8월 8일자호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마우스의 콜티컬 아미그달라 피질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형성된 음식 선호 기억의 장기화에 관여한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음식 선호 기억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약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회적인 상황에서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의 기억이 생긴다는 말은 마우스가 원래는 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음식을 먹은 상대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기억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음식이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정보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한테. 네. 근데 내 친구가 먹고서는 괜찮았어. 그럼 저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런 기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내 친구가 먹은 걸 냄새를 맡아보고 나도 저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그 기억이 형성되는. 네. 네.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 음식이 안전하다라는 네. 걸 알게 되고 이 음식에 대한 선호를 갖는 게 되겠습니다. 그 네이처에 실린 연구가 됐군요. 조금 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이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교신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의 이제 교신 저자는 탐 슈도프 교수님이신데요. 이제 201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해당 연도에는 이제 세 분이 수상을 하게 됐는데 세포 내의 각기 다른 수송 메커니즘에 대해서 밝히셨고요. 이 중에서 탐 슈도프 교수님께서 밝히신 건 시냅스 내에서 소낭이 신경전달 물질을 어떻게 방출하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시냅스에 있게 되는데 네. 포스트 시냅 터미널에 있던 그 비지클 소낭 안에 들어있던 뉴로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방출이 되는지 세포 밖으로 나가는지 네, 이 맞습니다. 과정이죠.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칼슘 이온에 의해서 조절되는 시냅토테그민이라는 단백질이 이 시냅스 소포의 방출을 조절한다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시냅스 소포의 방출과는 관련이 없는 논문이지만 노벨상을 수상했을 만큼 대단한 발견을 했기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콜티컬 아미그달라 피질 편도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편도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편도체 안에는 많은 핵들이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 베솔레터럴 아미그달라 BLA나 레터럴 아미그달라 LA 이러한 핵들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콜티컬 아미그달라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콜티컬 아미그달라 중에서 포스테로미디얼 이제 뒤쪽 가운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이제 후각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냄새를 맡았을 때는 일반적인 휘발성 냄새, 예를 들면 음식과 같은 냄새를 맡았을 때는 메인 올팩터리 벌브라고 하는 MOB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맡게 되는 페로몬과 같은 그런 냄새들은 이제 페로몬과 같은 냄새는 Accessory Olfactory Bulb라고 하는 AOB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AOB라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으로부터 이제 다이렉트한 인풋을 받는 영역이 총 3군데가 있고 그중 핵심 영역이 이제 COAPM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COAPM이 연구가 거의 안 됐었고 사실 제가 전에 연구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 이 관련 논문이 한 편인가 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나온 논문이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노벨상 받은 탐 슈도프 교수님이 갑자기 이 영역을 연구했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COAPM과 COAPM 영역이 사회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첫 보고가 이제 교수님께서 내신 논문인데요. 네이처 네. 논문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 연구를요? 네. 이제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아미그달라라는 영역이 뭐 공포나 이런 두려움이라는 정서에 대해서 주로 연구가 돼서 그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레터럴 아미그달라, 베소 레터럴 아미그달라 이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뉴클리어스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아까 얘기해준 뒤쪽 콜텍스랑 만나는 특히 이제 올팩터리 콜텍스, 히포캠퍼스랑 얘랑 만나고 있는 영역이 포스테로 미디얼 코리컬 아미그달라, COAPM 여기 나오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희가 연구했을 땐 이게 페로몬 인풋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행동을 조절하는 것 같다라는 걸 처음 밝혔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수컷 마우스가 암컷을 만나면 엄청 메이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 만나는 암컷이고 생전 마우스라고는 암컷 마우스라고는 본 적이 없는 마우스도 만나기만 하면 한 2분 만에 메이팅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내적인 동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컷 마우스가 뭔가 감염병에 노출이 돼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뭐 우리 그런 병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감염병에 걸려 있는 상태면 이 메일 마우스가 암컷 마우스의 건강 상태를 딱 인지를 하고 이 아픈 친구라고는 별로 메이팅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적 동기를 억제하면서 사회적인 행동이 조절되는 회로에 이 코리컬 아미달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걸 이전 연구에서 밝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사실 기억 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논문이 되겠습니다. COAPM이 기억 형성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때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사실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되게 여러 가지 페로몬과 같은 중요한 사회 자극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사회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함과 동시에 또 뭔가 사회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큰 랩에서 또 좋은 연구를 발표를 해서 오늘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기억의 형성은 크게 이제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형성된 기억은 단기 기억일 텐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는 컨솔리데이션 과정, 즉 공고화라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다음에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상, 리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COAPM이 이제 공고화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 공고화 과정은 크게 2가지의 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 이제 두 번째는 후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는 단백질 합성에 의존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후기 단계는 이제 잠에 의존하는 수면에 의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꼭 수면에 꼭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시스템 컨솔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억이 딱 형성되면 얘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여서 우리 또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뭔가 단백질이 새롭게 합성되면서 시냅스가 강화되는 그 과정이 몇 시간에 걸쳐서 걸치는 걸 처음에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했었고,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그 국소적인 시냅스 부위에서만 컨솔리데이션인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상에서 예를 들면 특히나 잠잘 때 뭐 꿈을 꾸면서 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리콜이라는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전에 겪었던 경험이 다시 그 셀킷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또 다시 컨솔리데이션 되는 시스템 컨솔리데이션 이렇게 2가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단백질 합성에 의존적인 단계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억은 이제 영어로 하면 Social Transmission of Food Preference, 줄여서 이제 STFP라고 부르겠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는 이제 본능적으로 코코아와 시나몬 중에서 코코아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마우스, 파란색 마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마우스는 시나몬을 먹은 마우스예요. 네. 그러면 이 마우스의 입과 몸에서 시나몬 냄새가 나겠죠. 네. 그럼 이 갈색 마우스는 시나몬이라는 음식이 안전하구나. 얘가 먹고 안 죽었구나. 네, 안전하구나 라는 이 기억을 형성하게 되는데 한 번의 만남으로도 이제 꽤 몇 달이 지속이 되는 장기 기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STFP라고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코코아보다는 나중에 시나몬을 더 좋아하게 되죠. 이 실험 패러다임을 이제 계속 하게 되고 이걸 STFP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친구 냄새를 맡고 얘는 이런 냄새가 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얘가 뭘 먹었는데 안전했구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억 중에서도 이 STFP라는 음식에 대한 기억을 하나의 모델로 쓴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음식에 대한 냄새는 메인 올팩토리 벌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페로몬 인풋은 어세서리 올팩토리 벌브 AOB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기 다른 냄새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곳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서는 합쳐질 건데, 어디에서 합쳐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통합이 되는지. 네. 그리고 나서 통합이 된 다음에 이제 장기화가 돼야 될 텐데, 이 기억이 어디에서 장기화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콜티컬 아미그달라 COAPM 영역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밝힌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컬 트레이싱을 통해서 AOB라는 영역과 COAPM 영역 사이에 프로젝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AOB에서 COAPM으로 이제 프로젝션 하는 뉴런도 있고, COAPM에서 AOB로 프로젝션 하는 뉴런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 COAPM이 STFP 메모리와 기억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COAPM 뉴런들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못하게 하냐? 테타너스 톡신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테타너스 톡신이라는 건 시냅토브레빈이라고 하는 스네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스네어 컴플렉스는 시냅스 소포의 방출을 하게끔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이 시냅토브레빈을 부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테타너스 독소를 처리하게 되면 COAPM에 있는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못하게 네. 되니까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또 탐시도프 교수님 랩이다 보니까 이런 걸 더 쓰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냅스 이제 표면에 보면 이게 비지클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붙고, 여기를 이렇게 싹 벌리면서 밖으로 이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벌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그 스네어 컴플렉스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요소를 없앴더니,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어떤 뉴클리어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세포들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얘네들을 그냥 꺼서 액션 포텐셜이 못 일어나게 일으키는 방법, 세 번째는 얘가 활동 다 할 거 하는데 신호가 전달돼도 뉴로트랜스미터가 못 나가게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STFP 트레이닝 전과 후에 이 독소를 처리해서 COAPM이 역할을 못하도록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A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전에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이 테타너스 톡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바이러스의 형태로 COAPM 영역에 주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억을 만들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경험하기 전에 주입하고, 그다음에 경험한 날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코코아에 비해서 시나몬을 좋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억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당일에 테스트를 했으니까 단기 기억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3주 후에 다시 테스트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시나몬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시나몬을 좋아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 막 내가 내 친구 냄새 맡고서 시나몬 괜찮네 했던 첫날 기억은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 했더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코리컬 아미그달라가 뭔가 역할을 못할 때는 한 3주쯤 가면 기억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COAPM 뉴런을 억제를 했더니, 역할을 못하게 했더니 기억 형성 자체는 생겼는데 기억의 장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실험을 이제 그 순서만 바꿔서 B에서 해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테타너스 톡신을 이용해서 COAPM 뉴런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트레이닝을 한 날에는 똑같이 시나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COAPM 영역을 억제를 했는데 억제를 하고 나서 3주 후에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미 기억 다 형성될 거 할 때는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그때 시나몬 좋아하는 걸 다 확인했고 그 뒤에 코티컬 아미그달라를 역할을 못하게 껐을 때는 3주 기억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기억이 여기 저장돼 있었다라는 걸 확인한 거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COAPM의 역할은 기억의 형성 자체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죠. 단기 네. 기억은 나타나고 있으니까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기억의 이제 장기화에 관여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관여를 아예 안 한다라고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네. 필수적이지 않다. 네, 필수적이지 않다. 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AOB에서 COAPM으로 가는 뉴런도 있었고 반대로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뉴런들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테타너스 톡신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OB와 COAPM에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AOB에는 이제 레트로크리티디 토메이토를 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행을 해서 역행하는 뉴런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COAPM에는 이 크리에 디펜던트한 테타너스 톡신을 발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COAPM에서 AOB로 이제 투사하는 이 뉴런만을 독소로 억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트레이닝을 한 날의 데이 제로에는 시나몬 음식에 대한 기억이 형성이 됐는데 이를 억제하고 나서 3주 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기억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완전 이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되게 하드코어하게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거의 서킷 매핑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얘가 그걸 받아서 누구한테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 행동이 나오는 거야를 확 되게 자세하게 다이섹션 하는 거다 보니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따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그러니까 COAPM이 중경학생이 저한테 뭔가를 보낼 수도 있고 네. 제가 그걸 받은 다음에 내적으로 다음에 넘겨서 제가 다시 중경학생에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받는 거 말고 얘가 보내는 거 이 뉴런들을 따로 선별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했는데 네. 그런 역할이 이런 효과가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을 억제를 했을 때는 즉 이 뉴런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거죠. 네. 이 뉴런의 역할은 기억의 형성보다는 기억의 장기화에 더 관여하겠다, 네. 필수적이겠다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AOB에서 COAPM으로 가는 뉴런의 역할을 알아보게 됩니다. 방식은 똑같고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위치만 반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AOB에서 COAPM으로 가는 뉴런을 억제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주입을 하고 나서 3주 후에도 여전히 기억이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AOB에서 COAPM으로 가는 뉴런은 이 STFP 기억 형성 자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들은 기억의 형성보다는 기억의 장기화에 필수적이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전에 연구를 할 때 사실 이런 구조를 파악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AOB라는 것도 두 개의 파퓰레이션의 다른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마이트럴 셀 레이어가 있고 그래뉼 셀 레이어가 있고 마이트럴 셀은 프로젝션 피라미달 뉴런, 그래뉼 셀은 이제 이니비토리 인터 뉴런들인데 이 마이트럴 셀들이 AOB에 있는 마이트럴 셀들이 COA로 인풋을 보내고 COA는 다시 이 마이트럴 셀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래뉼 셀들로 인풋을 줍니다. 그 뒤에 나오나요? 네. 네, 맞아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딱 그거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얘가 준 정보를 가지고 얘를 컨트롤하는 방식이겠다. 기억을 여기서 형성한다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페로몬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AOB에 있는 마이트럴 셀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셀은 이제 COAPM에 있는 레이어 3에 주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뉴런들이 활성화되면 아까 봤던 기억의 형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3에 있는 뉴런들이 그래뉼러 셀, AOB에 있는 그래뉼러 셀, 다른 셀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 이 뉴런들은 기억의 장기화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그래뉼 셀이 마이트럴 셀을 이제 가바널직 뉴런으로 억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이트럴 셀들이 기본적으로 그 케미컬 자극에 대해서 코가 반응하는 걸 정보를 막 전달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그래뉼 셀들이 넌 켜지고 넌 꺼지고 넌 켜지고 넌 꺼지고 이걸 계속 조절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실 생겨져 있습니다. AOB뿐만 아니라 메인 올팩토리 벌브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COAPM이 STFP 기억과 관련돼서 이제 컨솔리데이션 과정, 공고화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까 공고화 과정은 초기 단계가 있었고 후기 단계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어느 단계에 관여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초기 단계는 이제 단백질 합성에 의존적이었는데 이 과정과 관여가 되는지 이제 아미소마이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저해제를 처리를 해서 관여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미소마이신을 처리하고 나서 3주 후에 기억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시나몬 음식에 대한 선호 기억이 그러니까 유지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코티컬 아미그달라에서 뭔가 기억을 형성할 때 단백질 합성이 꼭 있어야 된다. 네. 정보들을 막 받은 다음에 어떤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서 RNA까지 만들고 그 이후에 그 RNA로 내가 필요한 그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만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유전자 발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네,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라는 거는 트랜스크립토믹스는 이제 RNA나 DNA,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RNA를 받겠죠. RNA가 어디에서 익스프레션 하느냐를 공간적으로 넓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법은 이제 멀피쉬라고 하는 공간에 따른 RNA 발현 정보를 발현량을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네, 멀피쉬는 이제 피쉬가 우리가 형광을 가지고 인시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RNA에다가 이제 염색약을 붙여가지고 RNA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궁금한 RNA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기법인데 형광색으로 멀피쉬는 그걸 여러 번 하는 거죠. 한번 붙여놓고 찍고 닦아내고 붙이고 찍고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는 뭐 해봐야 1개, 2개, 3개 막 이런 RNA 타겟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 다양한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막 1000개 막 이런 게 넘는 개수의 RNA 타겟들을 한 이미지에서 볼 수 있게 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피쉬를 사용을 해서 위치에 따른 전사체 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타입별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보게 됩니다. 뉴런은 이제 총 14개의 타입들이 있었고 이를 영역에 따라서 관심 있는 COAPM, 벤트럴 히포캠퍼스, 오비털 프론탈 콜텍스 이렇게 세 영역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니비터리 뉴런은 이제 게드 이러한 타입들인데요. 보시면 같은 위치에 비슷한 발현 정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니비토리 뉴런 같은 경우에는 세 영역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익사이테토리 뉴런 같은 경우에는 세 영역에서 이제 다르게 독특하게 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 COAPM 영역이고 이 STFP 기억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떠한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는가 가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제 보여주는 방식이 D에서는 볼케이노 플랫으로 이제 F에서는 힙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볼케이노 플랫은 이제 X축이 폴드 체인지여서 몇 배 발현을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발현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발현이 이제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축은 이제 FD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계, 얼마나 이제 유의미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빨간색 닷으로 나타낸 이 유전자들은 이 STFP 기억이 형성이 됐을 때 과발현된 유전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 색깔 유전자는 발현이 조금 덜 된 유전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제 F에서는 흰맵으로 나타냈는데, 흰맵은 유전자 발현 정도를 이제 색깔의 진하기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STFP 기억이 형성될 때 COAPM 영역에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뭔가 더 흥미로운 지인 타겟이 있는지, 이 변화와 메모리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있는지 그 찾아보기 위해서인데, 뭐 특별히 찾은 타겟이 있던가요? 특별히 찾은 타겟으로 소개하는 것들은 없고, 이제 네. 발현량이 큰 거, 작은 거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이제 리스트들은 있습니다. 네. 왜 했을까요,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AOB에서 COAPM 영역으로 가는 프로젝션 하는 뉴런들이 이 기억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들은 기억의 장기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뉴런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이제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고 불러올 수 있게 되겠죠. 그 타겟으로 이제 제시하는 건 AON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Anterior Olfactory Nucleus 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통한 트레이싱을 통해 이들이 밝힌 건 AOB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AON이라는 영역이 있고, COAPM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COAPM 뉴런이 AOB로 이제 프로젝션을 하는데, 이 시냅스 말단이 AON으로도 프로젝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COAPM 뉴런이 AOB로도 가고 ON으로도 가고 멀티플한 타겟에 프로젝션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COAPM에서 AOB로 가는 이 뉴런에 대한 역할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단에서 나오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똑같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AOB에는 이제 레트로크리티디 토메이토를 발현시킵니다. 그럼 반대로 가니까 여기에서 이제 크리가 발현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COAPM에는 DIO-HM4DI를 발현시킵니다. 그러면 크리 디펜던트하게 HM4DI라고 하는 이제 리셉터가 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HM4DI는 CNO라는 리간드에 의해서 이제 뉴런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CNO를 이제 AON에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COAPM에서 AON으로 가는 이 뉴런의 말단을 억제했다. 고기만 선택적으로, 네. 그죠? 네, 예. 여기만 선택적으로 억제했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기억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COAPM에서 AOB로 가는 뉴런, 그리고 여기 터미널에서 나온 AON으로 가는 이 뉴런들도 같은 뉴런이죠. 그러니까 시냅스 말단이 이제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 뉴런들이 둘 다 기억의 공고화에 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특정 음식 선호에 대한 기억에는 COAPM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COAPM에서 AOB로 가는 이 뉴런들이 기억의 장기화에 관여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AON으로 가는 이 뉴런 그 말단들도 공고화에 관여한다라는 걸 알게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준경 학생이 사실 코리컬 아미달라 이 COAPM을 연구를 하고 있죠. 네, 특히나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래서 더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또 우리가 주로 발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발표하다 보면 내용이 복잡해져가지고 전달이 얼마나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나 이 시스템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는 그 뇌가 엄청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각각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그게 우리 행동과 생각과 뭐 감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우리가 해석해 보려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회적인 기억, 얘가 뭘 먹었는데 그거 먹고는 괜찮았구나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기억이 코티컬 아미그달라, 특히 포스테로 미디얼 코티컬 아미그달라에 저장된다는 걸 세계 최초로 밝히신 거죠. 네. 세계 최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썰킨 매핑을 어디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전달되고 그 어떤 시냅스에서의 메모리 형성이 이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한다, 이런 연구로 였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후속 연구도 앞으로도 되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다 설명이 된 건가요? 네. 그럼 혹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STFP 메모리가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상황은 이 쥐가 시나몬 냄새를 맡고 결론적으로 시나몬에 대한 기억을 형성해서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한 전제가 이 음식은 안전할 거야 라는 대전제잖아요. 만약에 그 시나몬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픈 약물을 주입했을 때 그 기억이 변경이 되어서 그걸 피한다든가 아니면 그 STFP 메모리가 형성되지 않았던 쥐에게 시나몬을 주고 배를 아프게 했을 때 그 집단 두 가지의 차이가 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영역이 관여를 하는지 그런 것도 추후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면서 또 일종의 연구 제안 같은 거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메모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단계를 밝힌 논문이고, 이후에 또 이 메모리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그 메모리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시 그 메모리가 회상됐을 때 러바일해진다고 하는데 약간 야들야들해집니다. 콘솔리데이션 과정을 앞서 이제 우리 설명해 준 것처럼 거치고 나면 메모리가 딱딱해져서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저건 위험해 라는 정보가 딱 저장이 되는데, 얘를 그냥 두면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 이게 야들야들한 상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정보들과 합쳐져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 상황처럼 내가 처음에 얘가 냄새를 맡아보고 이 음식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먹어봤더니 배가 아파. 야, 이거 잘못 그때 냄새 맡았나 봐, 다른 냄새 맡았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기억이 다시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거기까지 만약에 알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하겠네요. 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자면 이제 복통이나 먹었을 때 이제 내장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은 뭐 인슐라 콜텍스에서 직접 맛을 느끼는 정보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콜텍스로부터 그러니까 그 맛과 향은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또 이 코리컬 아미그달라나 AON 같은 영역으로 정보를 또 전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COA가 갖고 있던 메모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마이트럴 셀이나 아까 이제 AON이나 AOB의 영역을 또 다른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그 서킷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두 번째 네이처 논문을 또 쓸 수 있겠네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질문까지 받아봤고 코티컬 아미달라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